C 언어 코드가 주어졌습니다. 아래의 실행 결과가 나오도록 빈칸에 적절한 코드를 써 넣으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실행 결과를 보니까 5와 10.0이 각각 출력이 되어졌어요. 메인 함수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문장이죠. 여기서 결과가 5가 나올 거고 여기서 결과가 10.0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A라는 정수형 변수에 5를 넣었고요. B라는 실수형 변수에 10.0을 넣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P가 포인터 변수인데 보이드라고 되어져 있어요.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이드라는 말 여기도 지금 보이잖아요. 키워드가 보이드. 자, 보통 보이드라는 뜻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앞에 이렇게 보이드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반환값이 없다. 즉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 보이드라고 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메인 함수 리턴이라는 문장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리턴 값이 없을 때 앞에 이렇게 보이드라고 써주게 됩니다. 보통 함수의 맨 앞부분에는 내가 반환하고자 하는 값의 자료형을 적게 되어져 있는데 반환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드라고 쓴다. 또 여러분 가끔씩 이런 경우도 보셨죠? 메인 함수인데 괄호 안에 이렇게 보이드 이렇게 쓰여진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메인하고 이렇게 괄호 써도 되는데 컴파일러에게 나는 아무 값도 받지 않아. 나는 어떤 값도 매개 변수로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의미로도 보이드를 쓰죠. 보통 함수의 헤더 부분에 보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포인터 변수에도 보이드라는 키워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이렇게 자료형을 써주게 되죠. 또는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써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드하고 이렇게 SRS 쓰는 경우는 P라는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고자 하는 값의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인터 변수를 잘 들여다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 K는 포인터 변수예요. 주소와 크기가 같아요. 즉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4바이트 32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소가 4바이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4바이트를 할당하는 거예요. 고정 크기죠. 고정 크기. 64비트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 주어지죠. 왜? 주소 크기가 8바이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아예 딱 크기를 고정적으로 할당을 하는 거죠. 주소를 가리키는 용도로만 쓰기 때문에 아예 크기를 딱 고정시켜서 할당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요. 자, 그럼 요 앞에 있는 여기 이 인티저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얘는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값이 정수형이라는 의미죠. 즉 내가 여기에 주소를 넣게 되고 저장하게 되고 이 주소를 따라가서 보면 어떤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이 정수형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가서 여기 가서 읽어올 데이터의 크기가 정수형 크기만큼 즉 32비트 컴퓨터일 경우에는 4바이트 크기만큼 읽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읽을 수 있는 단위 내가 얼마큼 읽을 것인가 메모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텐데 내가 어느 시점 즉 100번지에서 얼마큼 읽어야 될지 이 정보를 누가 주는 거예요? 얘가 주는 거예요. 얘가. 내가 여기서 얼만큼 읽을 것인가가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자료형에 대한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자료형을 요 앞에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드형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만큼 읽어야 될지를 아예 안 정했어요. 처음부터. 얘는 크기가 정해져 있죠. 4바이트면 4바이트, 8바이트면 8바이트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실제로 가르치는 곳에 가서 얼만큼 읽어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안 정했어. 아직 몰라.
나 모르겠어. 나 정하지 않았어. 이럴 때 이 void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정수를 담을지 실수를 담을지 아직 안 정했어요. 이렇게.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만 포인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인정합니다. 아셨죠? 이러한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현재 P는 어떤 데이터를 가리킬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정수형 변수 A의 주소를 P가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P는 A를 가리킬 거고 A에는 지금 현재 5가 들어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얘를 십진수 형태로 인쇄를 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P를 인쇄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P가 가리키고 있는 얘 5를 출력하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 괄호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보이드형 자체 가지고는 얘를 가리키는 건 가능하지만 얼만큼 읽어올지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얼만큼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써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포인터의 캐스트 연산자, 즉 괄호를 이용해서 포인터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크기를 변형을 시켜준 다음에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보이드 자체만 가지고는 바로 A 값을 출력해낼 수 없다. 왜? 얼마큼 읽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대로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있는 데이터까지 전부 다 접근하게 되고 그러면 잘못하면 폭주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와 이 포인터와 서로 뭘 맞춰준다? 자료형을 맞춰줘야 된다. 자료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P를 뭐 하는 용도로 정수형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임시 어떻게 해요? 캐스트, 즉 배역을 바꿔주는 거예요. 형변환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가 가리키는 곳이 정수형이야. 그러니까 32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4바이트만 읽어와 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 나서 여기에 대한 값이니까 그렇죠? 정보를 확실하게 주고 나서 맨 앞에 있는 SLS는 요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서 가져오는 거. 그래서 여기에 넘겨주게 되면 여기가 바로 5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가 5가 출력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 아래 문장도 봅시다. 얘도 역시 지금 똑같은 P인데 이번에는 누구를 가리켜요? 플로트, 즉 부동소수 점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실수형을. 그럼 지금 얘가 이제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이번에는 누구를 가리키게 돼요? 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시면은 얘는 지금 P는 임시로 한 번만 형변환해서 대입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는 보이드형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을 서로 맞춰줘야 되죠. 얘하고 얘하고. 그래서 이때도 역시 어떻게 한다? 얘는 몇 바이트 읽을 거야? 나 실수형으로 4바이트만 읽을 거야. 모르는 이 부분, 즉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하게 얼마큼 읽어야 될지를 컴퓨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얘는 지금 소수점이야 한 자리만 표시해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점하고 1이니까 소수점이 한 자리만 표시하되 어떤 형태? 플로트형 형태로 출력하라.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1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플로트형으로 형변화를 해라. 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함수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함수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M allocation. 여러분 M allocation 함수 아시죠? 힙 공간에 메모리를 할당받고자 할 때 M allocation이라는 함수를 쓰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만약 P라는 포인터 변수에 힙 영역에 바꾸자 할 때는 P는 내가 정수형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M allocation 하고 나서 보통 size of 연산자 이용하죠. 해서 인티저, 즉 정수형이 예를 들어 4바이트다. 하나당. 그랬을 때 인티저 써주고 나서 내가 몇 개를 받고자 해요? 정수형 4개를 받고자 해.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거 있죠. 얘가 인티저니까
인티저, 즉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P가 가리키고자 하는 곳에 있는 데이터가 정수형이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인티저형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캐스팅을 하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예요? mallocation이라는 함수 자체가 공간을 할당받아서 넘길 때 어떻게 넘긴다는 얘기예요. 얘는 보이드형 형태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보이드. 얘는 나는 굳이 이 크기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여기서 바꾸어서 네가 대입해서 써. 이런 경우가 되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힙 영역에 값을 이렇게 배정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도 역시 이런 형태, 즉 내가 넘겨받는 포인터의 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건너받아서 내가 필요한 곳에 맞춰 쓰는 이런 형태도 역시 바로 대표적인 보이드형 형태의 이게 있어야 되겠네요. 보이드형 형태로 내가 값을 리턴 받을 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mallocation이죠. 자, 이런 예문도 한 번씩 여러분이 잘 봐두시면 좋겠네요. 정보처리 시험이라는 것이 어느 한 군데에서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봐두셔야만이 문제 푸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